며칠 전 국회에서 그 이해람 중사, 고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건 특검이 통과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방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 여러 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성폭력 가해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바로 위에 뭐 지휘 명령 계통의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은폐 이제 덮어두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억압적인 환경이 되고 왕따시키고 하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선택을 여성 병사들이 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수적으로 적고, 그래서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 소수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국방부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 성희롱 사건 한 3건 정도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이 사실 관계 확인을 신속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군내에서 어떤 집단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이런 문제는 반드시 건절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피해자나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달라고 한 3건에 대해서도 좀 빨리 보고받고 저희 쪽에 답변을 좀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예. 관련해서 같이 좀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징집 제도를 좀 개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모 혼합제 혹은 직모 선택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병사와 장기 병사, 전문 군인을 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대할 때 해서 이제 그래야 앞으로 장기 병사는 좀 복무 기간을 늘리고 대신에 그 월급을 좀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지난 대선에 보니까 그 우리 당이나 민주당 양당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요. 다 그때 이재명 후보 측은 아마 표현을 선택적 모병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직무혼합제고, 윤석열 당선자도 직무혼합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사 보수 올리는 것과 연동해서 이 징병제도, 사실 지금 징병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직무혼합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병, 그러니까 모집하는 그 대상 모병이 아니죠. 징병 선택제지. 예, 선택하는데 짧은 기간 갈래 아니면 긴 기간 더 월급 더 받고 갈래, 이 두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징병제적 본질은. 예, 징병제가 본질이고, 예. 모병 영역도 모병을 장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단기적인 모병 역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모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투 전문 요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모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병, 이거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월급도 만약 직무 혼합제로 가면 장기 병사는 월급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같은 계획 속에 월급 인상과 직무 혼합제로 바꾸려면 이걸 같이 검토해야 나중에 차질이 안 생긴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기 병사라고 하면 월급 인상을 더 빨리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토를 아직 깊이 안 한 모양이에요. 답변이.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 아마 당선자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기 정부에서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이 계속 최근에 미사일을 쏘고, 오늘은 막 IRBM 거리 갖고 얼마 전에는 전술 유도 무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단거리 미사일은 어쨌든 우리 이 한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데 뭐 이스칸데르도 그렇고 그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가 성공했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형화와 경량화는 그 수준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지만은 그 소형화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크기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고 아주 북한은 지금 추가 핵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전술적이고 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핵실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5월이나 6월이나 이러고 있는데 이 핵무기는 소형 핵이네,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다면은 왜 할까 이런 것을 분석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첩보를 확보해서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크기의 소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첩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형 핵은 우리 입장에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미국과는 ICBM 그 전략 핵무기. 예. 근데 대남용이잖아요. 대남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안보 입장에서도 또 최근에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선제 핵 공격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 수도 있다고. 또 북한도 따라해요.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보 위협 구조 자체가 확 바뀌는 건데 성격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대남 핵무기 공격이 가능해진다. 소형화해서. 예.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붙여가지고 우리를 쏠 수 있다.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처가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군사력 건설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 또는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그 두 가지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 핵 공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핵 공유 문제는 이것이 그 굳이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한미 간에는 이미 SCM, MCM 이런 군사적인 긴밀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 핵과 관련된 유사시에 그런 협의체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형식적인 협정을 체결 안 해도 내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뭐가 있다고 S0으로 말한 게 뭐예요? SCM하고 그러니까 양국 국방부 장관 간의 협의체. 그다음에 양국 합참의장 간의 협의체. 그리고 한미 간의 확장 무슨 협의체? 확장 전략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가동되지 않았었나요? 지난 5년 동안 한 번 가동이 되었었고 한 번 하고 안 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다시 가동을 할 거예요? 더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인데 그 해운대에 53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53사단이 있을 때는 해운대가 외곽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중심부가 됐고 외국인 기업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데가 해운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여기 53사단 부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좀 전환하고 좀 이 53사단을 좀 외곽으로 뺐으면 좋겠다. 의견 부산시에서 그래서 국방부 입장이 궁금한데 부산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인수위 단계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 답변은 와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확인을 해보시고 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죠.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